빙하가 야생동물을 위한 보호를 의미였다면 웰링턴엔 토착식물을 볼 수 있는 숲이 있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웰링턴엔 아름다운 일출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웰링턴 시내를 조금만 벗어나면 과거 뉴질랜드 원주민인 마오리족들이 새를 사냥했던 울창한 숲이 펼쳐집니다. 이곳 오타리 윌턴 부시는 토착식물원과 원시 상태의 감목숲 보호구로 이루어져 있죠. 이야, 트리폰 컬렉션. 학습 탐사대와 함께 그 숲길을 걸어갑니다. 컬렉션. 길 양쪽에는 나무 고사리가 늘어서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세요. 실버폰이라는 게 앞면은 일반 고사리와 같은 초록색이지만 뒷면은 은색 빛이 납니다. 마오리어로 퐁가라 불리는 은고사리는 그 문양이 뉴질랜드 새 국기의 후보로 오를 만큼 뉴질랜드를 상징하는 대표 식물이죠. 이쪽 마오리족들이 밤에 전쟁을 하면 소위 말해서 야간 이렇게 침투가 되잖아요. 야간에 이렇게 이동하려면 어두운데 이 실버고사리 이걸 잎을 따갖고 수십 명이 들고 달빛에 이렇게 가면서 야간에 숲속을 갈 때 안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달빛을 여기 반사시켜갖고 길을 내려갔대요. 뉴질랜드 전역에서 볼 수 있는 나무 고사리는 사실 고생대 석탄기부터 번성해온 양치식물입니다. 예, 고사리 뒷면에 여기 있네. 자, 포자 형태가 요거는 상당히 초기 단계고 좋아요. 포자란 양치식물의 생식세포를 말하는데 종자가 아닌 이 포자로 번식을 합니다. 식물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시하고 포자의 차이점을 이해하면 공부가 확 진행이 됩니다. 시하고 포자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사실은 린네조차도 포자라는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시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많은 열매에서 시가 나오는 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알았는데 포자는 소위 말해서 그 DNA 생물학이 발달하고 나서야 우리가 이해하게 된 그런 존재입니다. 자, 포자는 식물 진화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포자 식물은 종자 식물 이전 단계의 식물입니다. 포자가 되면 이게 조건이 딱 맞으면 성숙되면 이게 탁 튀어요. 이 튀는 과정이 아주 메카니컬이 대단합니다. 탁 튀면 이 속에 무수하게 많은 포자가 먼지처럼 쫙 뿌려져요. 그래서 그 육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다 실패를 했던 거예요. 못 봤던 거예요. 근데 이 포자가 떨어지지 않고 요 끝에 매달려 있으면 잎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말려 들어간다 소리죠. 열면 콩깍지 속에 씨가 이렇게 들어있죠. 콩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요거 떨어지지 않고 매달려 있던 그 포자는 나중에 씨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게 이해가 빠릅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 꽃식물이 출현합니다. 씨의 출현이 종자의 출현이 이런 과정이라고 식물학자라는 유추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종자 식물의 기원이 된 종자 고사리의 화석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고생대 석탄기에 처음 출현한 나무고사리는 지금도 이렇게 뉴질랜드에 살아남아 우리 인류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거 바로, 이게 그 유명한 낸스 우드네. 예, 있네. 이게 창처럼 보이잖아? 예, 날카로운 창처럼 보이는 게 낸스 우드, 창나무라 그러는데, 모아새가 살아있을 당시, 1840년도에 모아새가 많았잖아? 그때 모아새들이 상당히 큰데 무지하게 뜯어먹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식물들이 그거 저항해야 되잖아요. 다윈 진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식물들이 침을 만들었어요. 잎을 변형시켜갖고. 그래서 모아새들이, 어린 모아새들이 요만한 거 못 뜯어먹겠죠. 그러면 저 모아새가 커도 뭐 이 정도 이상 안 크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저 위에 보세요. 자, 이 나무는, 이 나무가, 이 창나무가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모아새들이 요거에 뜯어먹을 거 없잖아요. 저 위에 있으면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예, 저 위에 있을 때는 이게 이렇게 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고, 예, 이렇게 난 거는 못 뜯어먹도록 이렇게 되고. 하지만 과거 이 나무를 괴롭혔던 모아새는 지금 멸종되고 이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모아새는 1200년경, AD 1200년에 들어온 어쩌면 외래종이죠. 외래종인 포유동물, 인간이라는 외래종에 의해 갖고 멸종당했죠. 예. 왜냐하면 모아새는 그 지능을 가진 포유동물에 적응하지 못한 거죠. 인간이라는. 그래서 멸종하고, 이 연약해 보이는 이 식물은 이 놀라운 톱날 같은 이빨을 만들어서 모아새한테 적응한 거죠. 그래서 적응한 존재, 적자는 생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윈 진화론을 가장 리얼하게 표현한 것이 적자 생존이라 그러죠. 예. 환경에 적응하는 것. 그 진화라는 것은 무슨 이렇게 고동하게 된다, 어떤 방향성을 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항상 바뀌는 지질적, 그 다음에 대기, 이런 모든 바뀌는 삶의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을 진화라 그러죠. 진화에 있어서는 강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자가 됩니다. 이번엔 뉴질랜드의 해안을 따라 이 땅의 독특한 생태계를 만나러 가는데요. 그 길은 드니던을 거쳐 오아마루로 향합니다. 뉴질랜드의 수도이자 아름다운 항구 도시 웰링턴에서 배를 타고 남섬으로 떠납니다. 북섬과 남섬은 지형적으로 크게 다릅니다. 과연 남섬엔 어떤 풍경이 펼쳐질지 기대됩니다. 최근 몇 년 전에 그 남섬하고 남섬, 북섬 이름이 그냥 너무 상투적인 이름이잖아요. 그 영국 그 시절에 만들어진 이름인데, 최근에 이쪽에서 그 마오리족들의 원래 이름을 되찾는 그걸 위원회에서 이제 정확히 찾아냈는데, 북섬은 마오리의 물고기란 그런 뜻이고, 남섬은 포우나무라 그래요. 포우나무의 강이라 그러는데, 포우나무가 뭐냐 하면 옥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남섬은 그 지질학적, 그 다음에 우리 고대 사회로 가면 옥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거가 남섬의 전체 이름을 대표로 한다는 데서 상당히 의의가 있는, 지질학적으로 의의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드디어 태와이 포우나무 남섬에 도착했습니다. 드니던은 남섬의 남동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 그 앞으로 아름다운 해변이 놓여 있죠. 근처의 오타고 반도는 야생동물 서식지로 유명합니다. 펭귄하고 갈매기, 물개 이런 걸 야생 상태를 관찰합니다. 특히 이곳엔 세계적 희귀종인 노란 눈 펭귄이 살고 있답니다. 과연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서식지로 가는 길이 꽤 험합니다. 울퉁불퉁 비포장길을 오르락 내리락 거리며 한참 만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야생동물 서식지입니다. 해안가 바위에 물개가 쉬고 있습니다. 이게 뉴질랜드에 있는 몇 안 되는 고유동물이죠. 그게 놀라운 거죠. 뉴질랜드는 신생대 대부분 동안 다른 대륙들과 격리되어 있었죠. 그래서 뉴질랜드 토종 포유동물은 육지의 박쥐와 바다의 물개와 고래 이 세 종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포유동물끼리는 장난을 쳐요. 이 장난이라는 게 다른 동물에는 없어요. 포유동물 어린 새끼들은 강아지들 보면 서로 막 이렇게 물고 또 하잖아요. 싸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 사냥이나 이런 거 훈련을 해요. 그래서 포유동물 특징입니다. 이렇게 놀면서 자신들의 습성을 익히는 거죠. 다음으로 펭귄을 보러 갑니다. 이곳에선 야생동물 서식지를 있는 그대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여기서 저 멀리를 지켜볼 뿐입니다. If we're lucky, while we're here, we'll see a penguin leave the ocean and climb up the hill. 오직 그냥 기다릴 뿐입니다. 그때 펭귄이 나타났습니다. 해변의 숲속에 둥지를 짓고 사는 노란 눈 펭귄은 뉴질랜드의 멸종위기 고유동물입니다. 인근의 또 다른 펭귄 서식지인 와마루로 향합니다. 태평양 해안의 면한 도시는 작고 아기자기했는데요. 그런데 이미 많은 사람이 와 있었습니다. 펭귄이 한 가족이 이제 바닷가로 갔다가 저녁에 이렇게 돌아온답니다. 그래서 신기하기도 하고 펭귄은 또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새고해서 혹시 좀 운 좋으면 볼 수 있을까 싶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먼저 펭귄이 갈 길을 확보해 준 뒤 자리를 잡고 기다립니다. 같은 지구라는 행성에 같이 살아가는 동물들을 이렇게 정책적으로 보호하고 사람들이 옆에 길을 만들어주고 터주고 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뉴질랜드가 다양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새 비도 내립니다. 펭귄들은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까요? 기대됩니다. 무슨 유명한 그 영화 배우를 기다리듯이 이렇게 참 숨지고 기다리는 이 장면이 저는 더 인상적입니다. 그만큼 저 동물들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때 펭귄이 나타났습니다. 새푸른 펭귄입니다. 펭귄 중 몸집이 가장 작아 요정 펭귄이라고도 합니다. 그 앙증맞은 몸으로 참 빠르게 움직입니다. 어디를 그렇게 서둘러 가나 했더니 조심스럽게 먹고
새끼 쪽으로 가는. 역시 모성애는 대단합니다. 이들은 거의 하루 중 대부분을 바다에서 먹이를 잡거나 헤엄을 치며 보냅니다. 그리고 무트로 올라오면 땅의 파동 굴 속에서 생활을 하지요. 새푸른 펭귄 무리가 이곳에 정착하기 시작한 건 1990년 초반이라 합니다. 이후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서식지가 형성된 것입니다. 펭귄들이 사람들을 피하거나 의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너무 무심하니 조금 섭섭한데요. 원래 끌어모으거나 가만히 있어. 한번 좀 가까이 와주면 만도 한데. 이 펭귄은 오늘 하루가 무척 피곤했는지 길 가다 말고 도로 위에 그냥 자리를 깔았습니다. 고생대와 중생대를 느낄 수 있는 뉴질랜드의 생태 보호지요. 그 땅에서 오랫동안 삶을 이어온 생명들을 통해 시간 너머로 사라진 지구의 또 다른 세계를 만났습니다. And I'm striving for a pure dedication. I find myself looking for the exit sign.